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슬슬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대국이면요, 대국답게 해보려면 한번 공개적으로 그냥 대놓고 쪼아보든지 한국을, 안 그러면 그냥 속이 쓰리지만 참고 넘어가든지, 그러지 않고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대국이 아니라 중국이 일어서면 주변 나라가 피곤하고요, 중국이 쪼그라들어서 망했을 때는 주변이 다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천 년 역사 동안에 거의 공식화된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요,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지금 이렇게 패권주의적인 굴기라는 모양으로 달라드는 것은 한마디로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를 향해서 마치 중국 공산당 정부가 강력한 힘이 있는 듯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날 중국 경제 내부에서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사드 문제, 남중국해 문제, 센카쿠 열도 문제, 이런데 저렇게 집착을 하면서 쓸모없는 트러블을 이웃나라와 벌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중국 나름대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요격 미사일이나 공격 미사일을 전방위로 배치해 놓은 거나, 한국이 한국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나,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왜 중국이 건방지게 저지랄을 합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런 중국에 빌붙어서요, 한마디로 이 중국의 인민일보 같은 신문에 한국을 까는 글을 연재하는 한국 교수나 전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더 웃깁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그래놨더만 저보고요, 니는 미국한테 붙어서 기철 노릇을 하려냐.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내가 미국의 오바마나 힐러리를 까고요,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미국이 거대한 부패 사회라고 얼마나 비판을 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니까요. 그런 욕 해봤자 저한테는 안 통합니다. 자, 중국이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사드를 명공하고 있고요,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의 각종 이 한류 콘텐츠, 한류 연예인들에 대해서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요, 총동원돼 가지고 사드를 포기하라고 나섰습니다. 인민일보와 해외판, 광명일보, 한국시보, CCTV 등이 총동원됐는데요, 중국은 인민일보, CCTV는 관영 매체라는 걸 다 알지만 나머지 비슷비슷한 3촌, 4촌, 5촌, 6촌짜리 이런 언론들이 많은데요, 이게 다 뒤에서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사실상 관영들입니다. 자, 그간 상대적으로 냉정한 톤을 유지하던 인민일보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쫄개가 되는 것이라는 진급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자, 남중국의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한테 박살이 났던 중국이 이제 그 한 고비를 넘기니까 사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인민일보는 한국이 정신 차리고 현실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칼럼을 제목으로 쓰면서 사드 배치는 호랑이를 키우는 우환이다. 집안에 늑대를 들이는 격이다.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을 태우고 독가를 먹게 될 것이다. 스스로 미국의 쫄개가 되는 거다. 황구시보는 한국 정부는 제 나라 국민을 속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얼버무리고 있다. 중국의 위급 상황을 틈타 등에 칼을 꼽는 비열한 행위를 한 거다. 뭐 중국이 위급했습니까? 남중국해에서 져서 중국이 위급해졌습니까? 중국은 한국에 강력한 반격을 가해야, 유사시 사드 때려 부숴야, 광명일보는 한미는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정신 차리고 말고비를 돌려라, 이럽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인민일보 해외판도 이 푸단대학교 연구원의 말을 빌려 사드 배치는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부추겨 한국을 더 큰 위협 속에 끌고 가
중러가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게 만들 거다 이랬고, 광명일보에 기재된 또 이 교수의 글은 한미가 사드 배치로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이럽니다. 자, 또 한국에 대한 보복론에 총대를 메고 있는 황구시보는 한국에 어떻게 보복해야 하는가는 대담에서 한국의 보복을 놓고 대담을 했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패널들이 한국 정부는 제 나라 국민을 속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얼버무렸다. 한국에 강력한 반격을 가하고 유사시 사드를 때려 부수고 경제 무역 분야의 징벌,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 조성, 사드에 대한 중러 공동 대응 등을 해야 된다 이러고, 중국 CCTV도 경북 성주의 사드 반대 시위 현장과 참가자들의 주장을 하루 종일 되풀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사들을 한강에서 빰 맞고 마포에서 화풀이 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자,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시진핑이 사드 방은 반대를 공언한 만큼 체면 손상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강공을 펼칠 거다. 남중국해 여론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니까 사드에 중국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사드 총공세가 한국에 대한 보복 명분을 쌓고 중국 내 보복 여론을 고조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중국의 네티즌의 반한 정서를 고조시키기 위한 거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전문적으로 해서 글을 올리는 댓글러들을 십만 명 관리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돌 좀 던져라, 뭐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화염병 던져라, 이런 걸 대체로 관리 유도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인터넷을 국제 인터넷망과는 철저히 차단해 놓은 채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민족주의 성향을 자극시켜서 한마디로 대중들로 하여금 특정한 나라를 정오하게 만드는 것. 그 중국 정부가 쓰던 고전 수법입니다. 자, 이제 한국이 중국에 가장 잘 수출하고 있다는 게 한류 콘텐츠다. 즉 한류 문화다. 그래서 여기에 사드 보복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에서 최근 이 한국 방송 콘텐츠의 신규 승인을 중단하고 방송 제작 협력을 위한 논의를 무산시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국의 광전총국이라는 한마디로 이 전체적인 방송을 관장하는 기구에서요, 한류 드라마의 방송이나 이런 부분을 억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중국의 심양만보라는 신문은 시청자들이 요령TV, 그 라오닝이죠, 요령TV 종합 채널에서 방송 중인 한국 시간이 최근 이 여름 한기 방영을 끝으로 한류 드라마를 방송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런 어떤 한류 드라마들이 더 이상은 방송되는 게 없다라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광전총국이 한류 드라마 수입을 자제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광종총국의 심의에 새 한류 드라마를 구매하려는 중국 지방방송국들의 시도가 이렇게 심의에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자, 지난해 중국에서 이 한류 드라마 40편이 방송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편의 한류 드라마도 중국의 심의를 통과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중국이 사드 때문에 갑자기 보복한다는 게 아니라 보복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그걸 칼을 들이밀라고 오랫동안 계획해 왔다는 게 드러나죠. 자, 지금 중국의 광전총국, 한국 같으면 뭐 방송통신위원회, 뭐 심의위원회 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통과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한류 드라마가 50편이라는 건데요. 더빙 작업까지 끝내놓고도 방송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했던 김재홍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은 중국 방송 콘텐츠 교류 협력과 수출이 암초에 부딪힌 정황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장수성 정부의 방송통신부 담당 부성장과 면담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취소됐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그냥 조용히 와서 보고나 하면 되지 뭘 또 이런 걸 인터뷰를 합니까? 자, 15년 전에 중국의 건들과 한루 연구와 대중문화평론가 활동을 하는 박신희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한국의 방송통신이 격인 광전 총국이 얼마 전 베이징에서 각성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한류 드라마 방송 금지, 한류 스타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 금지 두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중국의 한 방송사 관계자도 한국에 대한 제재를 이미 시작했다. 신규 합작 프로그램은 더 이상 승인이 나지 않고 재승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보류 상태다. 대만 연합보 계열 온라인 매체 연합신문망은 중국 광전 총국이 한국에 대한 봉쇄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며 중국 당국이 8월부터 한국 연예인의 텔레비전, 예능, 드라마 등의 출연을 금지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국 여배우는 중국 드라마 주인공을 하다가 30%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촬영 중단을 통보받았고요. 중국 쪽에서는 이 여배우를 대체할 중국 여배우를 뽑았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배우가 중국과 맺은 계약서에서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 짓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자,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사드의 최대 피해자다 이러는데요. 남자 배우는 제작비가 100억대에 이르는 드라마 출연 계약이 오고 간 상태에서 촬영 자체가 보류됐고 아이돌 출신의 한 남자 배우도 촬영 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중국 정부가 아직 공식화하지 않고 있어서 뭐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국 사람들 국제 시선을 의식해서 소문만 먼저 퍼뜨리면 이 알아서들 기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하는데요. 특유의 중국 사람 하는 식으로 뒤로 슬슬 방송국들 보고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입을 막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컨텐츠가 뭐 인기가 많았고 예능에도 최근에 많이 출연한다 했는데요. 저는 한국의 연예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에 가서 뭐 한류 열풍을 선도한다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과거에 일본에 한류 하면서 뭐 겨울 소나타, 겨울 뭡니까? 소나타입니까? 겨울 연가 그 방송 이후에 굉장히 떴죠. 그런데 한일 관계가 조금 냉기각되니까 그 한류가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연예인 몇 사람의 출연과 드라마의 성공, 그 연예인이 또 뭐 중국 예능 출연하는 이런 것이 한국에 우리 국가적으로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개인에 조금 도움이 될 줄 모르는데 중국에서 뭐 수십억 출연료를 받았니 하는 이야기도 이것저것 떼고 따지고 보면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국 진출해서 몇 사람의 돈벌이를 마치 국익처럼 포장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여태까지 한국에 드라마가 떠서 어디에 인기 하지만은 그것이 본격적으로 솔직히 큰 돈벌이가 됐는가? 과연 문화융성이라고 창조경제와 더불어서 이야기할 만한 게 되는가? 저는 이 정권이 중국의 한류 수출을 전제로 해서 문화융성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요. 그거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철학과 내용과 깊이가 있어야지. 그냥 그 케이팝이라고 하는 그나 드라마 그 좀 수출한다고요. 그것이 그 나라의 장기적인 한마디로 이 상품이 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이 재팬 애니메이션이나 일본의 스시,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 문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하나의 현상으로 퍼져나가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일본 자체의 돈벌이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는요, 정말 각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 오다쿠라 부르는 매니아들의 노력이 전제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한국이 지금 수출하는 문화에 우리나라 고유의 철학이나 이상
또 거기에 심도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담긴 게 얼마나 되는가 우리부터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게 재밌게 창의력 있게 카피 잘해서 적당한 걸 갖다가 계속 연속으로 복제해서 만들 줄은 압니다, 한국이.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제가 봐도요, 한국의 문화는 문제가 많습니다. 얄팍한 대중문화 외에 깊이 있는 문화의 수출이 가능하고 지속될 거라 보지 않습니다. 자, 중국의 무슨 한류 뒷장난이요? 해보려면 해봐라고 나가야 됩니다. 자, 정부는 중국 언론과 접촉을 해서 무분별한 말을 해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겁니까? 대외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둘 겁니까? 자, 그런 사람은 우리도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애국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런 말을 내부에서 하였으면요, 내부에서 비판하고 끝내야 되고 외국에서 인터뷰하자고 왔으면, 자, 우리 한국의 사드 배치는 반대하지만은 내가 한국인으로서 중국 언론에다 대고 한국을 욕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중국 사람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정말 참 기가 찬 사람들입니다. 뭐 유인나라라는 배우는 루머가 이런 중국의 압력으로 드라마에서 쫓겨났다 이런 게 사실이 아니다. 다만 중국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데 범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지 중국의 하나에 붙어가 또는 현금 좀 있다고 거기에만 얄팍하게 붙어서 장사하려고 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쩌이라는 이 걸그룹의 대만 출신 소녀가 이 대만 국기 흔들었다고 중국에서 난리를 쳐서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사과시키고 했을 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 몰빵해가 먹고 살라고 그러지 마라. 그게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한류 진출해서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 그동안에 그렇게 진출해서 돈을 벌고 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이 한국이라는 국가적 브랜드의 역할과 덕을 본 부분이 큽니다. 그 속에서 특정한 개인이 재수가 좋아서 이득을 받지만요. 지금 그게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국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TV나 언론에 대고요, 괜히 있지도 않은 일 떠들러대고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획사들도 말 조심하길 바래요. 이럴 때 중국의 돈 때문에 누님은 앞잡이 안 되도록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사드 반대를 한다고 국민의당이 어제 성주에 갔습니다. 자, 성주 국민을 200여 명 놓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떠들었는데요. 자, 국민의당 반가워요, 사드 철회 더 반가워요, 이런 플래카드를 성주 국민이 들고 왔고, 자, 민주당도 이 사드 배치 반대에 동참해라 이렇게 현지에서 떠들었다고 합니다. 자, 정치인이 성주까지 가가지고 또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경북의 표가 국민의당으로 갈 것 같습니까? 자, 헛발질 자꾸 하고 리베이트 5억이니 선거법 위반이 걸려가지고 기소 자꾸 되는 사람 많으니까 또 더민주당에서 호남 여론을 가지고 국민의당과 싸우니까 이런 문제에 총대 확실히 메어가지고 사드 반대에 한마디로 깃발을 꼽아서 그걸로서 점수 좀 따자 어쩌자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또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 국민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박지원 이 비대위 위원장 때문에 안철수 대권은 물 건너 갔습니다.